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대지수 일제히 반등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반도체 기업들의 강세로 인해서 오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탄력이 굉장히 좋고요. 코스닥도 오후장 들어서 다시금 상승 시도하면서 현재 구간 0.8%가량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이달 들어서 연일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시죠. 해운솔루션의 이정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또 시장이 좀 크게 흔들렸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중동의 이슈가 또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던 하루였습니다. 지금 후티 반군이 홍해에 대한 봉쇄에 관련된 선언을 하면서 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또 오늘은 시장이 요거에 대해서 반응을 또 크게 하지 않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부담이 좀 지속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결국에는 잊을만 하면 또다시 고개를 들면서 악재로 좀 흔들게 되는데 이러한 확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확정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은 뭐 배제를 안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 가지고는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상황 판단이나 이런 부분이 악재가 나온다라고 보면 단기적인 악재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홍해까지도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경우에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 라고 본다면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더욱더 빨리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해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악재는 나왔지만 이 악재가 더 커지면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더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악재보다는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본다면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회를 해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뭐 해운지수 증가나 뭐 유가 증가 그리고 달러 강세 뭐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저는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미증시도 이거에 따라서 그렇게 큰 영향은 많이 안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어느 정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련돼 가지고는 어느 정도 악재에 대해서는 묻어진 시장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에도 시장을 흔들 수도 있는데 업종별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시장 자체의 변동성 요인이긴 하니까 네. 당분간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항상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우리가 다 우려 섞인 부분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단기적인 악재나 하락세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 모습들도 많이 났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뭐 항공이나 뭐 화학, 유통 뭐 이런 쪽은 조금 더 조심히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홍해나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런 부분 사태가 났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 물가지수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졌던 모습도 나왔기 때문에 이 섹터들 같은 경우에 가격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힘들었던 모습도 있었어요. 그리고 항공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유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부담이 되면서 수요나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던 모습도 있는 만큼 한 차례 호르무즈 해협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었던 안 좋았던 섹터들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보수적 대응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본다면 반대로 우리가 물가가 올라가는데 그 물가를 어떻게 보면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실적이 더욱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긍정적인 평가를 볼 수가 있고 뭐 대체적으로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들 어떻게 보면 이 지정학적 악재, 그러니까 회사가 갖고 있는 밸류체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고 대외적인 악재로 떨어졌다라고 본다면 반도체나 아니면 다른 기업들, AI 관련주들한테는 저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관련된 기업들은 뭐 변동성을 잘 활용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전히 AI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1일부터 20일까지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무려 세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오늘 반도체 기업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최근에 중국 AI 모델인 키미 K3에 대한 우려감은 또 흔들렸던 만큼 이 충격이 이번 수출 데이터로 진정이 됐다라고 봐도 좋을까요? 이 키미 K3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좀 시장에서 불확실성이나 불안한 모습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딥시크가 처음에 나왔을 때도 시장에서는 약간의 불안한 모습가 나왔었던 부분이 뭐냐. 미국은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데 미국의 성능이나 이런 부분이 중국 AI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따라온다라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과도한 투자를 굳이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충격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키미3나 이런 부분은 뭐 기존 뭐 중국 AI랑 차원이 다를 정도로 어느 정도 GPU나 이런 고성능 제품을 많이 썼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일정 부분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체적인 큰 틀로 봤을 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온다라면 우리도 자체적으로 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투자나 이런 부분이 늘어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명한 악재냐라고 본다면 저는 악재는 아니다. 중국과 미국이 AI로 계속적으로 싸우면 싸울수록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D램과 HBM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중국에서 뭐 저가형 AI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성비 역할을 한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뭐 잘 안 팔렸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고나 이런 부분이 더 원활하게 팔릴 가능성이 높은 부분.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저는 이 키미3 관련해 가지고는 뭐 시장에서 단기적인 충격은 줄 가능성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이 될 가능성이 높고, 뭐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도 디시크가 나오고 나서 거의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디시크 관련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또 디시크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만큼 이 AI 관련해가지고 유행이나 아니면 성능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빨리빨리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픈 AI의 챗 GPT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성능이 올라가는 모습에, 제미나이 같은 경우도 성능이 올라가는 모습가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고 해서 이게 미국보다 더 좋냐? 라고 본다면 그건 아니다. 하지만 미국도 어느 정도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더욱더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딥시크와 지금 키미 K3가 비교가 많이 되는데 뭐 한 달간의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결국엔 진정 구매에 들어갔고, 이게 또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 더해지면서 반도체 산업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기도 했었죠.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그런데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중국의 뭐 파이를 뺏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있고, 성장률이 둔화할 것이다라는 뭐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현재 주가 위치 그리고 실적에 대한 전망을 저희가 내다본다면 좀 과도하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님께서도 공감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실적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네. 이 피크아웃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실적을 예상을 했을 때 1분기도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고, 2분기 같은 경우도 정말 사상 글로벌 최고의 실적을 보여줬던 모습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이게 거의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언제까지 이 가격이 계속적으로 지탱을 해줄 거냐. 이런 불안감도 저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내비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판단하기는 이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차피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나 컨퍼런스 콜에서 어느 정도 유치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AI가 돈이 된다라고 보여진다고 보면 뭐 빅테크 기업들이 너도 나도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피크아웃 우려를 어떻게 본다면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다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쉬어가는 모습에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단기 조절 구간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지금 뭐 30%, 뭐 40% 하락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정말 끝인가라고 본다라면, 보는 것보다는 정말 상반기 때 조금 오버슈팅이 나와줬구나. 지금은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여기서 이제 매물대 소화가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 상반기 때는 어떻게 본다면 한 차례 더 비싸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지금은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서 싸다라고 느끼는 관점으로 가야 되지, 이게 이제 끝났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더 폭넓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피크아웃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아직까지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이 뭐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나 TSMC 어떻게 본다면은 이 AI에 들어가고 있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AI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알파벳과 뭐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부품 쪽에서 먼저 나오니까 너무 잘 나오네. 근데 이렇게까지 잘 나오는데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이걸 감당할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시장에서 피크아웃 논란, 고점론, 거품론 뭐 이런 부분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을 잠재우는 거는 누가 뭐래도 나머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번 주 또 다음 주
차근차근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 만큼 그 안에서 기업들이 AI로 인해서 매출액이 늘고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투자는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22일 발표될 알파벳 실적 그리고 인텔 실적 이런 거 잘 보시면서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가 당분간 더 지속될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 그게 지금 반도체 메모리 기업들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유가증권 시장은 사이드카 발동될 정도로 상승의 폭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반면에 코스닥은 변동성 상승과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구간에도 그렇게 큰 상승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지수 자체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어제 상한가 갔던 삼천당제약도 현재 구간에는 하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에다 코롱티슈진 역시나 인보사, 예전에는 인보사라고 불렀었죠. 이 관련된 임상 실망감에 지금 좀 또 하한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좀 어떤 기준으로 종목 선별해야 될지 정말 보시면 되실 것 같거든요. 네. 네, 힌트 좀 주시죠.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뭐 임상 성공 아니면 기술 수출 전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주가의 상승 탄력을 만들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을 보실 때는 어떻게 보면 뉴스보다는 정확한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된다. 임상과 계약의 실질적인 단계나 이런 부분을 할 필요가 있고 임상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보면 리스크도 더욱더 커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뉴스에만 현혹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종목 자체적인 계약이나 실질적인 문서나 이런 부분을 할 필요는 있고 FDA와 협의 단계인지 실제 허가 신청 단계인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는 있어요. 삼천단제약 같은 경우도 워낙 어떻게 보면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고 지금 완전 초기 단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가가 어느 정도 최근 과거 전에는 정말 100만 원 이상까지도 올라갔던 모세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간다, 성공할 거야, 기대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확실한 숫자가 찍히기 전에 기대감으로 과도하게 올라가 준다고 보면 언젠가 떨어지는 것도 더 가파르게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는 있고 그리고 계약금이 확정 금액인지 조건부 마일스톤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일스톤이 몇 프로인지 이런 부분까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알테오젠 사태 때도 기대보다 이제 로열티나 이런 부분이 적었던 부분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충격 매물이나 이런 부분을 보여줬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는 지금 이제 커가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그 막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고 그렇지만 명확하게 체크를 해보고 들어가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그런 상황까지 오면은 주가도 한 차례 더 많이 올라가주는 모습도 있고 기대감이 꺾이고 실질적으로 돈을 벌 때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성공하고 나서 돈을 벌 땐 또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기대감으로만 수익을 챙겨야 되는지 아니면 확정되고 나서 나와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할 필요 있는데요. 저는 기대감이 나오기 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대감의 초기 단계일 때 들어갔다가 이게 어느 정도 가시성이 보일 때 끝까지 내가 이 임상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성공을 할 거야, 끝까지 갈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제약바이오를 하시는 것보다는 한 단계 한 단계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수익부터 챙기고 나서 그 다음을 노리시는 게 좋지. 난 이건 무조건 성공할 거니까 끝까지 가져갈래. 이렇다가는 어떻게 보면 하한가나 아니면 변동성에 크게 당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뭐 상승을 시도하려고 하면은 또 이렇게 밀리는 악재들이 발생하는 게 다소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지금 더 키웠던 요인 중에 하나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과 연관돼서였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관련된 대책을 좀 내놓긴 했거든요. 이번 규제로 인해서 증시의 변동성이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충분히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 해치금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올라간다는 거는 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 부담감이 더욱더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한 주에서 20주 단위로 매매가 될 경우에 어떻게 본다면 또 이것도 소액 투자자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제외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줄어들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게 시장 전체 캐파적으로 봤을 때 뭐 변동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줄어들 거냐라고 본다면 그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전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레버리지가 나오고 나서부터 어떻게 보면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더 커진 부분은 있지만
그 전에도 변동성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보여줬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여줬던 모습세가 레버리지라는 게 나오면서 더욱더 가속화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 제도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가능성,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변동성을 줄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의 그 총 테두리로 봤을 때는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단기적인 효과가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른 단계까지도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예치금이나 뭐 한 주에서 20주로 이런 상향보다도 한 단계 더 나아간다라고 보면 그때부터는 확고하게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정호 대표와 함께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무엇보다 반도체 기업들의 또 방향을 단판지을 이슈가 현지 시각 22일 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알파벳의 실적 발표 좀 기대해 보시면서 시장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